푸른밤 종현입니다. 더 이상은 넘어갈 수 없는 한계나 마감 시간을 뜻하는 말이죠. 데드라인.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맞춰 일을 끝내본 경험 있으신가요? 데드라인을 정해두면 능률이 오른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서 마감 시간과 능률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같은 결과가 나왔답니다. 마감이 다가올수록 능률은 오른다. 시간을 정한다는 걸 우리 뇌는 약속으로 인지해서요.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것에서도 데드라인을 정해두면 일 처리가 빠르다는 얘긴데요. 금요일 밤입니다.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아니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무언가 있으신가요? 2월 2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24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큐어의 Friday I'm in Love 였습니다. 네, 금요일 밤 사랑에 빠지라는 아, 여러분 뭐 할 거 있으세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혹은 이제 주말을 맞이하기 전에 건강한 몸, 이제 주말을 더욱더 격렬하게 즐기기 위해, 혹은 지금도 즐기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실 뭐 불금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금요일 밤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친구들과 만나서 일 끝나고 술 마시는 친구들도 이제 금요일 밤에 다들 많이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이제 뭔가 마무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시간에 늦지 않게 잘 맞춰서 끝맺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쎄, 주말이 되면, 가까워지면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막 떠오르긴 하는데, 또 주말 끝나고 이제 월요일이 오면 항상 한 개 몇 개 없는 기분? 혹은 대부분 못해서, 그것도 나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그것들을 못한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한번 이번 주말에는 생각해 보신 것들 하나둘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죠. 오늘은 라이브와 이야기가 함께하는 시간, 푸른밤 더 라이브 열리는 날이고요. 이한철 씨 그리고 신현이와 김루트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모셔서 이야기 나누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밴드 라이프 앤 타임의 콘서트 차트 더 쇼에 초대합니다. 3월 5일 일요일 오후 6시, 장소는 신한카드 판스퀘어 라이브 홀입니다. 그리고 태희, 현준이, 성지로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목계의 나루 아가씨에 초대합니다.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공연되는데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드려요. 푸른밤은 부영주택, 해커스 공무원, 유록스, 라프리모 분양 공동, 퓨어그린과 함께합니다.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혁오의 노래입니다. 예전에 혁오씨들 혁오분들, 푸른밤 더 라이브 나오셔서 라이브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분들 참 특색 있고 본인들 색깔 뚜렷하게 잘 표현하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같이 들을 노래는 후카라는 노래인데요. 일단 혁오의 노래는 가사가 독특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후렴구가 상당히 귀에 잘 익는, 그리고 보컬의 목소리가 상당히 뚜렷한 그런 매력이 있는 팀인데, 이 노래에서도 그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가사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국어로 이제 부르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들으면서 좀 내용을 생각하며 듣게 되는, 조금 더 귀가 끌어당겨지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혁오의 후카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들의 고민거리는 뭘까? 지금 날 보고 웃는 건지 아니면 나를 안 보는 건지. 언제부턴가 주위에 남는 친구가 많아. 어깨에 슬쩍 손을 올리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야? And you gotta stay the same. I know you try to see all me, 'cause I'm really good at this. To downtown deserve to go. There's no reason not to go. For what I said so long ago, that's not a fault of yours. I wanna be like this. Always try to leave me alone. I can't my head and get my motion. Always need to wait for so long. I can't my way do things my way. 그냥 뭐랄까, 나는 늘 항상 어려웠었어.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날 그리도 잘할까. 다시 또 넘을래. 스쳐서 쉽게 버려진데도 거꾸로 웃음을 지어줄게. 너희들 뿐인 내가 있잖아. And you gotta stay the same. I know you try to see all me, 'cause I'm really good at this. To downtown deserve to go. There's no reason not to go. For what I said so long ago, that's not a fault of yours. I wanna be like this. Always try to leave me alone. I can't my head and get my motion. Always need to wait for so long. I can't my way do things my way. 혁오의 후카 듣고 왔습니다. 사연 좀 만날까요? 문정숙님, 요즘 엄마께서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재미가 있으신가 봐요.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 건 좋은데 밤낮 없이 연습하시니까 은근 괴롭네요. 그래도 간만에 즐거움을 찾으신 거니까 제가 이해해야겠죠. 앞으로는 엄마 연습하실 때 카페나 도서관이나 밖에 나가 있으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모니카 재밌죠. 저 어렸을 때 누나랑 같이 하모니카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랑 셋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모니카를 들고 다녔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막 옥수수 2개만 알 쭉 한 줄로 남겨서 하모니카라고 막 하면서 장난치면서 부는 척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하모니카는 참 재밌는 악기죠. 들숨하고 날숨 모두 다 소리를 낼 수 있게 또 만들어진 그런 악기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악기랑은 다른 매력이 또 있고 항상 한음만 나는 게 아니라 화음으로 이제 여러 음이 동시에 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초입하는 분들에게 이제 입문자분들에게도 참 좀 풍성하게 음이 들리기도 해서 매력적인 그런 악기이기도 하죠. 박이정님, 어제 새벽부터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 자주 아파서 매번 부모님을 깨우기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혼자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혼자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쓸쓸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했어요. 부모님께 걱정 안 끼치려고 그랬는데 그냥 같이 다녀올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그냥 누군가에게 나 이만큼 아팠다고 칭얼거리고 싶어서 푸른밤에 들렀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안 좋으셨었나 봐요. 이 응급실 아프면 또 가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자주 아프다면 분명 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되어서 미안해서 그런 마음에 가족한테 알리지 않은 것도 이해는 가지만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막 병이 커지고 그러면은 나중 됐을 때 가족과 본인이 겪는 어떤 충격의 크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커지는 거니까 너무 뒤로는 미루지 마시고 꼭 검사 받으시고 가족들과도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같이 공유하시면서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9048님, 흥미로운 앱을 깔았어요. 일기 쓰는 앱인데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100자 제한이 있어요. 정해진 글자 수 안에 써야 하니까 더 정제된 문장으로 쓰려고 해서 표현 연습이 되는 느낌입니다. 쫑디도 아직 글감을 준다던 그 앱 쓰고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감 주던 그 앱은 예전처럼 매일 쓰진 않아요. 되게 제가 그 필명으로 이제 항상 쓰던 게 이제 사랑 얘기였어요. 그리고 사랑 얘기만 쓰자. 이 앱에서는 사랑 얘기만 쓰고 항상 이별에 관련된 얘기만 쓰자라는 생각을 스스로 이제 제 나름의 필터를 단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만 쓰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쭉 쓰고 있었었는데 글감이 뭐가 나오든 항상 이별과 연관을 지어서 사랑에 연관 지어서 써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렇게 쓰고 있었었는데 뭔가 좀 사고가 닥치는 듯한 기분이 좀 들어서 거의 매일 쓰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처럼 많이 쓰진 않는데 대신 요즘은 제가 혼자 메모장에 쓰는 글들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이런저런 생각들 모아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가사를 쓰기도 하고 뭐 그런 편이죠. 이수정님, 쫑디 그거 알아요? 치즈 스틱에 고춧가루 뿌려서 꿀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오늘 아무 생각 없이 맥주 마시고 싶어서 안주로 급조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서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내일 운동해야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치즈 스틱에 고춧가루를 뿌려서 꿀에 찍어 먹는다. 치즈 스틱 짜죠? 고춧가루 맵죠? 꿀 달죠? 맛으로만 따져보면 사실 맛없을 수가 없어요. 달고 짜고 매우면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치즈 스틱이랑 고춧가루랑 꿀이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조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냥 그 세 가지의 맛이 다 따로 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달고 짜고 매운 건 진리죠. 맛있죠. 나중에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아니에요. 안 해먹을래요. 해먹어볼까 했는데 치즈 스틱에 고춧가루 말씀하신 것처럼 급조해서
드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항상 뭘 먹을 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먹는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치즈 스틱, 고춧가루, 꿀이 함께 있는 어떤 공간에 가게 된다면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NCT 드림의 마지막 첫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NCT 드림의 마지막 첫사랑 그리고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두 곡 듣고 왔습니다. NBC FM for you.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가는 것들의 공통점. 친근하고 언제 어떤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고요.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죠. 음악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겨울에 듣기 좋은 음악은 봄에도 좋고 여름에도 좋고 가을에도 좋고요. 이 밤 지금 들어도 좋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언제 어느 날 어느 계절에 만나도 늘 반가운 분이죠. 이한철 씨. 그리고 앞으로 반갑고 싶어서 모신 두 분입니다. 신현이와 김루트 씨, 신현이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스튜디오에 세 분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한철 씨 같은 경우엔 푸른밤에 정말 많이 또 나와주셨고. 그죠. 네, 그리고 틈만 또- 나면 삐집고 들어옵니다. 오늘은 기타 들고 왔어요. 아, 예. 특집 때도 또 음악 소개하러도 와주셨었고,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고, 또 뭐, 푸른밤에 어떤 큰일이 있을 때마다 좀 축하해주러 오주신 적도 있고. 반대로 저한테 또 큰일 있을 때마다 네네. 불러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시니까 또 이렇게 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두 분이에요. 신현이와 김루트 두 분. 사실 음악으로는 푸른밤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직접 인사를 나누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똥찬 오리엔탈 명랑 어쿠스틱 듀오 신현이와 김루트. 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깜짝이야. 저는 무슨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아이고, 들었어요. 한쪽은 되게 발랄하고요. 한쪽은 마치 권태로운. 예. 권태롭기도 하고 나른한. 상당히 나른하면서 살짝 예전에 어. 그 5일장 같은 데 가면 아, 거기 계시는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꽁트 이런 것들이 만담. 생각나는 만담이 생각나는 그런 톤이었는데 자 김루트 씨와 신현희 씨 사실 팀 이름부터 독특합니다. 맞아요. 예, 이름도 독특하고 지금 사실 라디오여서 푸른밤 청취자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긴 하지만 이 두 분의 비주얼이 상당히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비주얼. 맞아요. 한 분은 네. 상당히 발랄하고 한 분은 상당히 캐릭터가 뚜렷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저 뒤에 한 분 또 배우 세력 한 분. 뒤에 또 기타 라이브를 연주 위해서 좋아하시는, 네. 라이브를 위해서 또 뒤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네. 세션 분도 계시고. 근데 사실 일단 인사부터 이렇게 맞춰서 함께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합을 맞춰 나가는 건데 최근에 좀 샤이니도 처음에 그렇게 했죠. 지금도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최근에 좀 방송 활동 같은 것들 많이 진행을 하시면서 네. 뭐 그런 것들을 짜기 시작하셨나요? 방송을 할 때도 이렇게 인사를 하기는 하는데 네네. 저희가 활동한 지 횟수로 6년 꽉 채워서 5년 정도 네네네. 됐는데 오. 항상 인사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설립 초기부터. 네. 예전부터 네. 그런 좀 인사를 나눌 때가 있으면 그래요. 이한철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네. 한번 또 정식적으로 인사를 해주시죠. 잘 지내셨죠? 이한철입니다. 네. 작년에 2016년 마무리하면서 그렇죠. 네, 선곡해온 곡들로 겨울 노래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네네네. 또 이렇게 해바뀌고 3월 곧 3월이잖아요. 그렇죠. 봄 앞두고 다시 한번 또 계절이 가기 전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사실 계절이 가기 전에 인사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더 라이브에 출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한철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요? 네. 저는 신현이와 김루트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숟가락 하나 들고 그냥 발발발발 따라왔고요. 그렇다면 신곡 발매라든지 어떤 있죠. 공연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전혀 없는데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게다가 그런 게 있네. 게다가 맞아요. 제가 계절 프로젝트로 예기치 계속, 않게 또 맞아 떨어져서 공교롭게도 계절 프로젝트 앨범을 작년 봄부터 내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작년에 봄, 가을, 올해는 벌써 재작년
재작년이네요. 2015년. 그러네요. 첫 번째 이제 2015년에 봄, 가을 앨범 내고 작년에 여름 앨범, 올 1월 달에 이제 겨울 앨범까지 계절 프로젝트를 나름의 그런 곡들을 완성했어요. 네네네. 지난번 봄 앨범 냈을 때 또 이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그렇죠. 했었고요. 네. 오늘 그래서 또 이제 겨울 노래도 준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현이와 김루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푸른밤에 처음이시고 네. 네. 혹시 뭐 이 시간쯤이나 뭐 평소에 12시부터 2시까지 푸른밤이 진행이 되는데 네. 이쯤엔 뭘 주로 하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보통은 그 시간에는 잠을 자고 있진 않고 네네. 뭐 강아지를 산책시킨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본다거나 네네. 집에서 아무래도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좀 저 같은 12시에 경우에는. 강아지 산책을 시켜줘요? 제가 거의 집에 들어가면 시간이 늦다 보니까 또 혼자 있었을 멍멍이를 산책을 참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신현 씨 갑자기 사투리가 아니 엄청- 지금 안 썼습니다. 안 이게 썼어요. 정말로 안 쓰셨어요? 지금 그렇군요. 굉장히 지금 많이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서울 고향이 어떻게 말이죠. 되시죠? 저 대구 광역시요. 아, 대구 광역시라고 또. 한번 물어봐주세요. 광역시예요. 고향이 어떻게 되시죠? 대구 광역.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눌 때 거의 뭐 이제 뭐 로컬 거의 로컬 느낌으로 오늘도 대구 방송 마냥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김루트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세요? 12시부터 2시까지. 전 저의 사랑하는 반려견 안나와 함께 아, 예. 네, 쎄쎄쎄를 합니다. 또 함께 이 시간에는 주무시진 않은 거네요. 두 분 네. 다. 더군다나 두 분 다 이제 반려견이 있으시고 반려동물이 네.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네. 강아지와 쎄쎄쎄를 할 때 네. 또 저 안경 쓰고 하나요? 아, 지금 사실 선글라스? 선글라스 네. 동그란 선글라스 마치 마이코를 연상시키는 혹은 뭐 레옹. 그런 캐릭터들이 좀 연상이 되는 엄청난 비주얼적 캐릭터가 뚜렷하거든요. 그럼요. 김루트 씨 지금 더군다나 지금 리본도 타이를 하고 계시는데 형광색 타이. 예, 대단합니다. 엄청난 캐릭터인데요. 그런 타이나 의상, 안경은 어디서 사요? 타이는 이제 DDM이라는 이제 동대문. 아, 동대문 아, DDM. 네, DDM. 네, 그리고 제가 잘한 곳이죠. 예. 이거는 이제 어디든지 파는. 네, 그렇군요. 네.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인터넷에서 네네네. 레옹 안경, 네. 레옹 선글라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또 많죠. 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간에 안 주무신다고 하셨으니까 평소에 그러면 뭐 침대 들어가시는 시간 같은 건 조금 늦으신 편이실 수 있겠네요. 좀 많이 늦은 것 같기는 해요. 한 해 뜨기 직전 정도라고 해야 되나? 한 4시, 5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쯤에 항상 좀 잠이 드시고. 네. 김루트 씨도 그러신가요? 네, 저도 그때쯤에 잠이 듭니다. 김루트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경북 칠곡군입니다. 거의 대구예요. 휴게소로 유명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뒤에서 계신 저 배우 세력도 궁금하지 않나요? 저 어디 뒤에 분이신지. 기타 오늘 또 함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것 해주시죠. 같아요. 네, 저도 경북 칠곡입니다. 예. 아, 고향 친구인가요, 혹시? 네, 고향 아, 친구입니다. 고향 친구로서. 그때 또 이제 상경할 때 혹시 같이 오셨나요? 이 친구는 이미 서울에 있었죠. 아, 먼저 또 상경한 친구였고 자리를 잡았었고. 네. 네. 성함이 저는 정원기입니다. 정원기 씨. 오늘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요. 살짝 뭐 서로의 뭐 고향 이야기도 좀 나눴고요. 네. 어떻게 좀 자라왔는지 그럼요. 그런 내력들을 처음 살짝 만났으면 알아봤습니다. 기본이죠. 예, 통성명과 고향. 본적. 예. 본적 어때요? 본적. 어쩔 수 없어요. 본적을 서로 나누는 거. 뭐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마음이 결국엔 다, 열리죠. 예, 또 거기서부터 마음이 출신과 친해지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런 걸 알아가면서 네, 친해지는 거죠. 자, 그래요. 사실 신현이와 김루트 두 분의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2017년의 출발 좀 어떠세요? 좀 마음에 드시죠? 일단은 2017년 1월 달에 네네.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푸른 밤에도 나오게 됐고요. 아이고, 사실 역주행의 아이콘이라는 이야기가 그럼요. 네. 다시 한번 또 올라왔었습니다. 정말 반가웠어요. 그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때가 2015년 봄이었나요? 네. 그 처음 신현이와 김루트 EP 발매하고 네. 발매 기념 공연할 때 제가 게스트 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 보다가 진짜 벌떡 일어났잖아요. 이 팀의 오, 어떠한 좋은 드디어. 소식들. 사실 이한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푸른밤
함께 하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네. 그때부터 뭐 이 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신 적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럴 때마다 선곡도 예 있었죠. 저도 좀 알게 돼서 그때부터 좀 음악을 좀 많이 찾아듣기도 했고 뭐 모습도 한 네.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그런 비주얼이지만 그렇죠, 예. 그것보다 더 앞서서 음악도 한 번 들으면 맞아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번 뚜렷한 들어도 색깔이 있는 그런 팀이죠. 사실 이한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 팀을 개인적으로도 알고 계셨던 거죠. 그죠. 예. 게스트로도. 그리고 뭐 전문 용어로 오며가며 네네. 네, 많이 봤던. 아픔맞이했던 네. 서로 뭐 도와줄 때 도와주고 네. 그렇죠. 덕볼 때 덕보고 그랬던 예, 사이인데 감사해요. 사실 이렇게 또 좋은 성과를 또 보일 때 그럼요. 선배로서 아주 기쁘죠. 네, 마음 예. 좀 따뜻해짐을 느끼죠. 많은 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이를테면 네네. 2년 전에 그 공연에 함께했던 네. 관객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도 와, 내 눈이 내 귀가 정말 틀리지 않았어. 네네. 이렇게 퍼즐이 딱 맞춰지는 그런 네네. 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짜릿한 감동을 느끼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만 역주행한 곡은 오빠야. 네. 이 곡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곡은 어떠한 기회로 또 이렇게 재조명을 받게 됐을까요? 오빠야라는 곡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요즘에 인터넷 방송이 많이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유명하신 BJ 분이시나 아니면은 많은 SNS 스타라고 네네. 하는 분들이 이 노래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거나 이 노래를 부르신다거나 네네. 이런 영상이 SNS 상에서 화제가 굉장히 됐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와 되게 예쁘시다 아니면 되게 잘하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에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이 노래의 원작자 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저희 모습이 아, 예, 동영상으로 어허.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 그때부터 갑자기 차트에도 진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 예를 들면 예전에 귀요미송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그 이상이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사실 귀요미송 같은 지난주에도 경우에는 모든 예. 게 다 2배로 올랐대요. 아 그래요? 음반 판매량 2배, 방송 러브콜 아, 2배, 예. 행사 출연료 가장 기쁜 소식. 엄청나다. 2배. 예, 숫자가 둘로 오르면은 정말 풍족해지죠. 나 근데 이한철 씨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2MC 같은데? 2DJ 너무 편하네요. 보니까. 이렇게 하나둘 다 짚어주시니까 제가 님이 다 그런 거 생각하고 야, 뭐 너무 저를 이 자리에 편합니다. 앉힌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한철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푸른밤과 함께 하셨다 보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오늘 방송을 더 아이고.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넣었는데 네. 이 곡 라이브를 좀 듣고 얘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네. 곡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계기로 이 곡을 쓰게 됐고 어떠한 생각들로 함께. 오빠야라는 곡은 저가 신현이가 카페에 혼자 앉아서 기타를 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음악을 딱히 배우진 않았지만 열심히 독학하는 코드들로 네네. 코드 진행이 나왔는데 굉장히 설레고 예쁜 코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설레고 예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남녀간의 썸이라고 생각했고 네. 그리고 가장 뭔가 설렐 수 있는 내용이 뭘까 했을 때 오빠를 좋아하는 소녀의 마음이지 않을까 거의 뭐. 생각해서 거의 한 5분이나 10분 만에 습작처럼 만들어진 후루룩이네요, 곡인 것 같아요. 역시. 거의 PPT 하듯이. 예, 대단합니다. 어디 곡을 적어두신 거 조목조목 설명해 주네요. 어디 적어두신 거 아니에요? 저 달력에 써놓은 거 아니에요? 있나? 엄청나네요. 예, 정확한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자, 이제 시은이와 김루트의 오빠야 라이브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잘생긴 얼굴 자꾸 귀에 맴도는 와. 네, 시은이와 김루트의 오빠야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같이 함께 연주 함께 해주신 정은기 씨도 또 기타. 오, 정말 전형적인 7곡 스타일의 리드미컬한 그런 기타 연주였어요. 마지막에 함께 또 이제 시선을 맞추면서 마지막 이제 쭉 엔딩을 치다를 때 맞아. 뭔가 이제 함께 그게 팀으로 음악하는 거에 큰 맛인 것 같아요. 예, 또 팀워크 같은 것들이 또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잘했지, 잘했네. 뭐 이러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사실 이렇게 또 라이브를 하게 되시면 또 감상이 또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오빠라는 곡은 라이브로 먼저 시작된 곡이라서 네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원을 들을 때 좀 더 느낌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MBC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라이브 한 거예요?
사실 K의 맞아. 꿈꾸는 라디오에서. 꿈꾸는 라디오에서 했었어요. 방금 네. 순간적으로 방송국이 헷갈려서 생각이 안 났어요. 네네. 또요 거기도 여기에요. 진짜. 같은 또 MBC이기 그죠. 때문에 네, 예. 좋았어요. 요층에선 처음으로 하는 네, 거예요. 여기 이 공간에선 처음. 2층에서 그렇군요. 처음 하는. 예, 처음입니다. 네, 어쨌든 처음이네요. 의미를 그렇게 찾아보자고요, 예, 우리가. 예. 처음인 것들이 정말 많아요. 아, 네, 그럼요. 푸른밤과 네. 함께하는 것도 처음. 그럼요. 푸른밤에서 라이브 이 스튜디오에서도 처음. 그럼요. 예. 자, 오빠야 라이브로 잘 들었고요. 네. 사실 이런 좀 발랄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또 그런 역주행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이한철 씨가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본인들의 색깔이 정말 뚜렷해서 그죠. 예, 한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라이브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예,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 이한철 씨의 앨범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어요. 네. 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계절 프로젝트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고 겨울 앨범까지 가장 최근에 또 발매가 네. 된. 이거 왜 하게 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또 혹시 못 들으신 분 있을까봐 네네. 그 제가 2015년이 이제 가수 데뷔한 지 20주년 되는 해였거든요. 20주년 되면 뭐 콘서트를 한다든가 조금 더 멀리 가자면 디너 쇼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이제 이제껏 발표했던 노래들 모아가지고 베스트 앨범 내는데 그거 말고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저한테도 그래서 의미 있고 누군가 제 후배가 나중에 뭐 20주년 30주년이 됐을 때도 그때 이한철 씨가 이런 거 했었는데 하면서 그런 네네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싱어송라이터니까 자기가 부를 노래 직접 만드는 그래서 만든 노래들 좀 많이 발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 네네.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아무튼 2년 걸렸어요. 20주년 기념으로 시작했는데 22주년에 마무리되고. 맞춰서 끝냈네요. 22주년. 네. 계절마다 계절의 느낌을 담은 곡들을 앨범에 뭐 8곡 담은 앨범도 있고 좀 적게는 6개 담은 앨범도 있고 그리고 그 정도로 수록해서 한 27곡 정도를 계절 테마로 발표했습니다. 2년 동안 27곡 작업한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한 달에 한 곡 쓴다 그래도 27곡이 안 되잖아요. 24곡인데.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뭐 2년 동안 작업을 뭐 꾸준히 하셨다라는 의미고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계속해서 음악의 어떤 창작의 열기 이런 것이 전혀 식지 않았다라는 증거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노래 만드는 게 재밌어요. 저는. 예. 부르는 것보다 솔직히 만드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진짜 의미에서. 멋져요.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한철 씨 같은 경우에도 노래도 부르시고 노래도 만드시고 뭐 네. 가사도 쓰시고 그런 뭐 싱어송라이터시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연도 즐겁고 다 그렇지만 공연 그리고 뭐 노래를 여러 부르는 가지 것. 음악 활동 중에서 네네 곡을 가장- 쓰는 것, 뭐 가사를 쓰는 것 이 중에서 뭐 가장 좀 그래요. 애착이 가거나 저는 공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공연할 때 직접 공연하려고 곡 쓰는 것 같다. 맞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 노래는 네네네 뭐 지금 부를 노래도 그렇지만 뭐 가사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막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나나나로 끝나요. 공연장에서 누군가하고 떼창. 처음 만나도 아. 저 사람한테 뭐 일일이 뭐 이 가사를 다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자막 처리할 수도 없고.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나나나 함께 부르는 건데 아, 좋다. 제 곡의 한 20% 정도? 5분의 1 정도는 뒤가 다 나나나인 거예요. 아, 이건 또 제 어찌 영업의 보면- 비밀입니다. 예, 영업 비밀까지 오늘 푸른밤에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연에서 뭐 어떻게 부를지를 네. 상상하면서 곡을 쓰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공연, 뭐 작곡 이런 순서로 좀 선호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신루트는 어때요? 그래요 두 분. 신현이와 김루트는요. 예. 저희도 비슷한 것 같은 게 저희도 공연이 제일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곡을 만들 때 공연을 생각하고 만들진 않지만 노래를 다 만들고 나면 공연할 때 몇 번 불러보면 공연 때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서 네네네. 어쨌든 곡이 만들어지면 공연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뭔가 조금 더 다듬는 것 같아요. 그 공연을 할 땐 조금 더 새로운 편곡이라든지 네, 좀 더 에너지 있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주면 관객들에게도 좀 힘이 되기도 네. 하죠. 반대로 앨범 만들 때까지 한 번도 공연하지 않고 녹음했던 곡들은 나중에 공연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때 이랬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맞아, 후회되는 맞아요. 부분들도 생기죠. 맞습니다. 맞아요. 이제 뭔가 플레이를 하고 누군가에게 들려진 이후에 생각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분명히 그렇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요. 이한철 씨 같은 경우는 계절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실 이런 긴 장기 프로젝트를 끝마치고 나면
뭐 다음 스텝이라든지 뭐 휴식기라든지 이런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좀 끝났습니다. 드디어 20주년 기념 앨범 4장이 나왔습니다. 네. 22주년에.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분간은 이제 새로운 노래 만드는 건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불구하고? 또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아. 제가 그 나우 프로젝트라고 네네. 작년에 노년 반격이라고 네. 예, 그 시니어분들 네. 어르신과 함께 네. 노래 만들고 발표하는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도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좋다. 만들고 또 뇌전증 어린이들하고 같이 또 노래 만들고 네.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거 그것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좋다.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좀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죠? 예 그런 프로젝트들을 또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거군요. 또 막 하면서 또 배워요. 이런 게 노래라는 게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네네. 배우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슬슬 이한철 씨의 라이브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 첫 번째 곡으로 들려주실까요? 저는 계절 프로젝트로 발표한 곡들도 주옥 같지만 네네. 스스로의 곡을 그렇게 예. 아니 뭐 아, 자기가 좋은 자기 곡들- 음악에 대해서 저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노래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공감했습니다. 있지만 예. 그건 여러분들 좀 알아서 좀 찾아서 들어주세요. 뭐 제가 일일이 다 불러드릴 수는 없잖아요. 공연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해놓으시고 하시고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더 필요로 하실 만한 새 학기 다가오면 뭔가 스멀스멀 새로운 친구들 만나야 되고 새 교과서 펼칠 때 그리고 네네. 새 선생님과 만나는 그거 자체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괜찮아 잘 될 거야 새 학기 이런 의미로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아이고 설명이 길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괜찮았잖아요. 그 노래 함께 부르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한철 씨의 슈퍼스타 또 라이브로 같이 듣고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원, 투 괜찮아 잘 될 거야 슈퍼스타의 여운을 다 함께 느끼고 다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에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번만 딱 들어도 물론 이 곡의 후렴구를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만 그죠 네. 처음 듣는 분들마저도 맨 마지막에 정말 다 함께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엄청나게 흥겹고 뭔가 가사가 힘이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의 일부분이잖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네네. 근데 괜찮아 잘 될 거야라는 말이 이한철이나 슈퍼스타보다 더 유명합니다. 이한철이라는 사람은 몰라도 슈퍼스타라는 노래 제목은 몰라도 그래도 그 후렴 부분 이야기하면 그 노래 들어봤어요. 그 노래 알아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또 이 곡에서 힘을 얻었었고 맞아요. 위로를 받았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이 또 CM송으로 많이 유명했었던 맞아요. 그런 예. 곡이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정확하게 한 10년 전에 저도 이 음반 내고서는 보통 그 당시에 그 활동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보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좀 짧아졌지만 3개월 활동했는데 별다른 일, 별다른 행운이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앨범도 흔히 말하는 그 접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CM송으로 막 쓰이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죠. 어찌 보면 또 이 곡도 역주행이네요. 그런 뭐 일종의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요. 저희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금요일 푸른밤 더 라이브 이한철 씨 그리고 신현이와 김루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두 팀의 라이브 한 곡씩 또 들어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쭉 나누고 있는데 사연자분들의 이야기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1982님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신현이 씨는 가출하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네. 어디서 또 인터뷰라든지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 적 있는 그런. 꽤 자주 말하고 이야기인가요? 있어요. 20살의 신현이는 원래 의상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도였는데 네네. 이제 유학을 준비하던 때에 이제 갑자기 기타를 독학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영상 강좌 같은 걸 보면서 독학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생기고 오. 그러다 보니까 신청곡이 들어오고 신청곡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습을 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레파토리가 생겨서 거리 공연까지 하면서 네네. 이제 좀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서울에 홍대라는 곳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답니다. 그래서 저도 유학을 좀 미루고 홍대라는 곳으로 좀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했다가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약간 반항심의 의미로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에 기타만 홍대로 메고 갔나요? 서울역으로 갔죠. 일단 서울역으로 갈게요. 서울역 네. 경유 예, 홍대에 도착. 경유해야죠. 예, 네, 예.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네네. 이제 반항심을 보여주기 위한 가출이었는데 이게 벌써 5, 6년이 지나게 될 줄은 그땐 몰랐어요. 그때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 반년에서 1년 정도를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정말요? 저를 굉장히 수소문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구로 이제 다른 팀의 게스트 공연으로 가서 가족을 초대했었는데 이제 엄마랑 동생이 왔었는데 신나는 노래를 하고 있는데도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너무 오랜만에 본 네. 가족이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기타 사라고 돈도 보내주시고 집도 이사시켜주시고 그랬어요. 정말 좀. 그리고 나서 네네네. 작년 여름에 대구에서 포크 페스티벌 열렸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그때도 우리 무대 뒤에서 같이 뭐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예. 그 신현희 씨 아버님이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군요. 왜냐면 그 되게 큰 무대였거든요. 맞아요. 관객들도 꽉 차 있었고 맞아요. 그런 데서 부모님이 안도하고 또 응원하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사실 불안함에 그렇죠. 갑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가족들도 당황스럽고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인지라 서로 이렇게 좀 마찰이 있었을 수 있는데 큰 마찰이었죠. 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6개월도 넘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갑자기 새벽에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딸이 없는데 네. 연락이 1년 동안 안 된다. 네. 야.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정말 본인의 마음도 물론 마음이 아니었겠지만 가족들도 정말 많이 걱정을 하고 힘들었을 텐데 네. 어쨌든 지금 돌아와서는 이렇게 좀 잘 된 거죠. 수업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참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또 루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현희 씨와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북 축구권 출신인데 네네. 이제 대구로 제가 학원을 출강을 했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되게 매혹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딱 얼굴을 봤는데 그렇게 예쁘진 않았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예쁜 예.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네. 뭐랄까 이성적인 어떠한 그 서로의 썸이 생길 가능성 같은 것이 그렇게 없었죠. 없었다. 없었다. 서로 왜냐면 서로에게. 네,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서로 아니었어요. 그 얘가 버스킹을 하는데 제가 딱 걷는데 한해 하고 지나갔는데 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그 목소리는 네. 나의 음악관과 정말 잘 맞았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네. 하게 됐죠. 그러면 그 대구에서 칠곡에서 함께 시작을 하신 건가요? 대구 동성로에서. 네, 대구 대구 동성로에서. 시내가 동성로거든요. 예. 다운타운. 다운타운이요. 네, 다운타운. 그럼 동성로에서 처음 이렇게 또 만나시고 그 다음에는 김루트 씨가 먼저 서울에 올라오셨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먼저 올라와 계셨고. 네. 그런 다음에 신현희 씨가 그 가족과의 마찰 이후에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이제 몇 달 상간으로 서울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서울 오자마자 현희 씨가 김루트 씨한테 전화해서 네.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뭘까요? 오빠야. 죄송해요. 두 분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두 분 나이 차이가 어떻게 이거는 되세요?
비밀. 아, 비밀이군요. 알겠습니다. 끝나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아직 공개를 안 하셨다고 아니, 큰 비밀은 아닌데 그렇게 어떻게 하다 티내지 보니까 않겠습니다. 티내지 않겠습니다. 또 팀의 컨셉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이거 존중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또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고. 이한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이 두 분의 이야기, 뭐 가족의 이야기가 있다, 두 분이 처음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눴는데 이한철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악을 처음 시작했던 그런 기타를 처음 잡았던 곡을 처음 썼던 그런 기억들이 분명 있으셨을 것 있죠. 같은데. 네, 잊을 수 없는 예, 예, 기억이죠. 예. 그런 것들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처음 기타 배운 거는 무슨 대구에 보면 캠프워크라고 알죠? 알죠. 네네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그 부대 내부를 개방해가지고 1년에 한 3번 정도, 3일 정도 축제를 하는데 거기 축제에서 무슨 헤비메탈 밴드를 봤어요. 근데 그 기타리스트가 막 치아로 기타 치고 막 등 뒤로 기타를 넘겨가지고 예, 예, 예. 서커스를 봤네? 그 서커스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 퍼포먼스가 당시에. 대단했군요. 네, 그래서 예, 예, 예. 그때부터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뭐 기타 연주하니까 자연스럽게 뭐 곡도 만들게 되고 예.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저의 상경 스토리는 네. MBC 대학가요제 축제였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노래를 그때 처음 해봤거든요. 원래 학교 때 동아리도 밴드 동아리에서 기타 쳤었고 그래서 근데 뭐 예선 뭐 본선 점점 막 이렇게 더 큰 무대로 가더니 나중에는 덜컥 MBC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하면 막 가수 빨리 되는 그런 네네네. 등용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 자연스럽게 음. 상경했죠. 그때 또 상경하셔서 그때 뭐 자연스럽게 곡 쓰던 것들이 이제 그거 모아가지고 앨범 사람들에게 내고. 또 알려지고 네. 그랬던 거였군요. 사실 뭐 그때 대구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으니까 거기서 진행되는 그런 뭐랄까요 뭐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계기로 이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그렇죠. 정말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에서 이제 스쿨 밴드로 시작을 했었고, 베이스 연주했잖아요. 전 베이스를 맨 처음에 연주를 하면서 음악을 시작했었던 경우다 보니까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그렇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팀들이 있긴 하지만 저도 중학교 시절이다 보니까 메탈 좋아했거든요. 뭐 그때 뭐 연주했었어요? 저 같은 그래서? 경우에 이제 뭐 엑스제팬 많이 좋아했고 메탈리카 기가 막히게 좋아했었고 저희쯤에 사실 드림 시어터 같은 고급 연주를 메탈리카 하는 드림 쇼트면 오른쪽 팔목 좋아야 되는데 손가락 트리핑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난리를 치다가 이 박자가 계속 잘 안 나와서 나중에는 이제 선배님들이 썼던 편법을 또 따라했죠. 드릴 있죠. 드릴에 피크 달아갖고 같이 또르르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괜히 따라해보고 정말 엉망진창이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막 따라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좀 꿈을 키웠었었는데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처음이라는 그 순간 있잖아요. 네네.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신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의상을 원래 네. 전공을 하시고 유학을 준비 중이셨다. 네, 어머니께서 의상 디자이너셔서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저랑 동생은 어릴 때부터 의상 공부를 해왔거든요. 네네네. 네. 집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던 네. 환경이었군요. 네. 뭐 그러면 김루트 씨는 어렸을 때는 어떤 꿈을 좀 갖고 계셨는지. 저는 어렸을 적 많은 꿈이 있었죠. 일단 소방관이 되고 싶었고요. 아, 예. 그리고 어린 남자들은 누구나 하는 대통령? 네. 하지만 요즘 네, 아이들은 아닐 건데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 꿈은 아니라는 걸 알게 예, 나이가 돼서 들수록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네. 다르다. 네. 많이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예. 힘든 직업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기 기타 치는 친구가 네. 저보고 기타 배우라고 꼬셔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오늘 라이브 할 때는 또 베이스를 연주해 네. 주셨죠. 그러니까 기타 치다가 또 얘가 또 꼬셔서 너 베이스 쳐라고 해가지고 이제 베이스도 치다가 기타도 치다가 그냥 베이스로 치게 됐죠. 왜냐면 전향하셨군요. 저 친구가 리드 기타였기 때문에 예. 베이스가 없었거든요. 어쩌다 그래서 보니 됐군요. 네, 어떻게 보면 저 친구가 저를 이제 딱 뽑아준. 음악을 함께하는 어떤 네네. 동반자가 될 수도 네. 있는 거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다들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는데 신현희 씨만 좀 독특하게 네. 갑작스럽게 뭐 20대
네, 그 음악을 갑자기 좋아했다기보다는 원래도 좋아하긴 했었고 네네. 엄마 같은 경우에도 꿈이 가수셨는데 외할아버지께서 엄청 엄하셔서 거기에 대한 반대가 좀 못하셨대요. 있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서 네. 라디오 노래자랑 이런 데 나와서 금도 타오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맞아. 그때는 기분이 김치요? 좋네. 네, 김치 아닐까요? 김치라고 안 했어요? 예, 아닙니다. 김치라고.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예, 예. 이렇게 타오시고 하시는 네네. 걸 보니까 아 나이가 들어도 젊을 때 꿈을 못 잊는구나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집을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의 이 정도 네. 꿈의 크기다. 네, 나도 나중에 엄마 나이가 되면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엄마가 반대하셔도 엄마 보고 집을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머니가 나중에 또 다시 만났을 때는 이 아이의 꿈을 좀 응원해줘야겠다라는 마음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네, 해보셨을 것 지금은 같고요. 네 완전 잘해주시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난 지금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렇게 반대를 하지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걱정하는 마음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 걱정이 사라질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승낙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출이 무조건 답은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분들. 아 그건 맞아요, 확실히. 정말로. 청취자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1년이나 고생했다고 합니다. 신현 씨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이나 그럼요. 집 이 떠나서 팀 활동을 6년 동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결정을 그럼요. 하셨으면 합니다. 자, 라이브 한 곡을 또 들어보고 싶은데 신현이와 김루트의 라이브 어떤 곡 들려주실까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종현 선배님께서 네네. 가사가 좋다고 한번 올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예. 음악하러 올라온 서울 홍대에서 생각한 것보다 정말 저는 홍대에 오면 나도 멋진 인디밴드가 되어서 정말 가수가 될 것 같고 공연장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와봤더니 똑같은 세상이고 똑같더라고요, 사회라는 게. 그래서 집을 나오긴 했으니까 뭐라도 하고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엄청 막막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랑 네네. 달라서.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만든 곡이고 항상 설명할 때 상경하신 분들께 꼭 추천하는 곡입니다. 뭔가 날개. 좀 네. 자신의 보금자리를 좀 살짝 떠나신 분들, 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네. 힘이 될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현이와 김루트의 날개 라이브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신현이와 김루트의 날개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앞서서 이제 발랄한 곡도 불러주셨지만 이런 또 뭐랄까요, 마음을 좀 울리는 그런 가사와 물론 음악이 뭐 멜로디도 좋아야 되겠고 뭐 그렇겠지만 네, 가장 감동 있는 음악은 자기 얘기를 참 솔직하게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네네네네. 그 진정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 노래에서 느껴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또 사연들이 있는 그런 두 분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또 다 잘 와닿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또 어떠셨나요? 라이브 두 번째 곡이었어요. 푸른밤에서 진행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 와가지고 네네. 안 좋은 버릇이 생겼거든요. 뭘까요? 뭐냐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인사치레일 거다. 네, 이 노래에 보면 이제 따뜻한 사람들의 뭐 손이 어색했지. 네, 근데 그게 네네네. 본인들 노래 네. 맞으신 거죠? 왜냐면 제가 보컬이 아니기 때문에 가사를 안 외워요. 외우지 않고 그냥 외우지 않고 그 순간순간 이제 느낄 뿐 거고. 그럼요. 필링. 필링, 네, 필링 표현. 네. 너무 감정이입이 순간적으로 많이 됐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평소에는 이제 사람들의 칭찬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믿지 못하다 보니까 이 네. 노래를 좀 하실 때 항상 연주하시거나 부르실 때 좀 더 좀 격양되시겠네요. 네, 그렇죠. 약간 벅차요. 근데 뭉클하고 벅차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전 아우트로가 너무 좋네요. 맞아요. 길게 쭉 늘어지면서 뭔가 여운을 주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역시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와닿는 부분들이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사연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1121님이 김루트 오빠 데뷔 전 버스킹만 한 게 아니라면서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알바킹.
보내주셨는데 네. 뭐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제가 알바를 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네. 다양한 걸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갈비집에서 이제 서빙 알바,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소고기집에서 이제 알바, 네, 그리고 네. 이제 일단 계속 곡인데요. 예, 고기네요. 고기. 한식집에서 이제 배달 알바, 네. 네, 와, 그리고 이제 힘들었겠다. 도시락 알바 예. 하고 이제 뭐 무대 설치 알바, 무대 설치도. 네. 카페 알바. 네, 카페 알바, 이제 펍 알바, 네, 펍이라고 네, 네. 술집, 펍이요, 예, 예, 예. 술집에서 이제 서빙 알바도 해보고, 네,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네. 거기서는 또 여러 가지 경험에서 오는 그렇죠. 영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거의 듭니다. 90%가 먹는 건데요. 네,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사실 그런 쪽이 뭐 가장 많죠. 많기는 하니까 맞아요. 더구나 또 계시는 쪽이 홍대 쪽이시다 네. 보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7곡에서 그렇군요. 지금 저희 빙산회니까 7곡편만 본 거예요 지금 우리. 7곡분에서 네. 거의 이게- 대부분 이제 동성로 쪽, 네, 칠곡에서. 7곡. 고깃집 알바는 제일 행복한 게 이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찌개를 먹을 수가 있어요. 예. 밥을 못 먹을 때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 상경하고 나서는 좀 양상이 달라지나요? 그때 이제 도시락 알바를 했죠. 그렇군요. 네. 도시락 알바들. 정말 맛있었습니다. 예. 뭐 이한철 씨 같은 경우는 좀 어떠세요? 뭐 어렸을 때부터 데뷔를 하셔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시긴 하셨지만 네. 음악 말고 다른 어떠한 일을 해보시거나 해보고 싶다거나 경험했었던 그런 기억 뭐. 있으신가요? 거의 대부분 다 음악하고 연관된 건데 예. 지금은 C본부 저기 라디오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오전 9시 5분부터 11시까지 그대 창가의 이한철입니다라는 네네네. 프로그램인데 어쩌면 이제 뭐 음악 만들고 부르는 거랑은 좀 다른 결을 가진 음악을 예. 소개하는 그죠. 예. 그래서 자리가 될 수도 재미있게 있으니까.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DJ의 자리 같은 것들도 재밌어요. 좀 네. 재밌게 잘 진행을 하고 계시고 신현 씨는 만약에 또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은 다른 일 있으신가요? 사실은 좀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나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네. 엄마께서 아르바이트를 절대 못하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온 이후로 몇 가지 이제 카페라든지 파스타집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시도를 해봤는데 네. 접시도 많이 깨고 컵도 많이 깨고 처음 하던 일이다 보니까 네, 손이 안 많이 익어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음악을 열심히 해서 좋아하는 일과 행복한 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을 벌게 되겠지 하고 네. 생각했어요. 더 뭐- 동기부여가 됐네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뭐 그러면 음악 외에는 좀 상상해 보신 본인의 미래라든지 이런 건 전 사실 지금 하는 게 음악이기는 한데 저는 저를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그림도 계속 그리고 있고 그리고 사진 찍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훗날에는 뭐 전시도 해보고 싶고 그림이나 네, 사진이나 뮤지컬 쪽도 해보고 싶고 그냥 여러 가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분야를 많이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좋네요. 네.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요. 뭐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박나영 씨가 한철 오빠 요즘도 여행 자주 다니시나요? 3월 개강 기념으로 같은 과 친구 둘과 함께 갈 생각인데 겨울과 봄 사이에 가기 좋은 곳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행 정말 많이 다니시는 걸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엄청 다녔는데요. 못 갑니다. 이제 왜요? 라디오 하고부터는 아이고. 네, 뭐 생방하고 그러니까 물론 즐거운 일도 있지만 그런 본인의 네. 어떤 여행이라든지 이런 훅 것들을 들어오시네요. 제가 가장 하고 그러면- 싶은 게 지금 여행인데 아무튼 뭐 지금 여행 우리나라에도 갈 때 진짜 많아요. 네네. 전주도 좋고 맞아요. 경주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주도는 두말할 것도 예, 없고 예, 예. 그렇죠. 네. 뭐 그런 곳들 전주 그렇게 경주, 뭐 여행 제주. 가기가 힘들다면 네네. 뭐 가까운 공연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죠. 그것도 네. 환기가 되죠. 신혜와 맞습니다. 김누트는 공연 소식 없어요? 공연 소식. 저희는 365일 쉬지 않는 그룹으로 올 한 해에도 많은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PPT 톤이 또 나왔어요. 잠깐만요. 없죠 하면 뭐 발표하세요? 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에서 저희의 공연 소식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 검색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뵐 수 SNS 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SNS를 직접 수작업으로 완전 열심히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다들 많이 알겠습니다. 저 이제 네. 팔로잉 하시면 또 많은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이한철 씨도 공연 소식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네. 3월 얘기해 주세요. 1일. 예. 네. 그 20가지의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기록 콘서트. 이건 계절이 테마인데요, 결국은. 네. 계절을 하면 떠오르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네. 이야기들. 관객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걸로 곡도 만들고 그래서 뭐
하는 좀 특별한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어디서? 홍대 벨로즈에서 공연합니다. 그래요. 공연도 소식이 있으니까 많은 네. 분들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슬슬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한철 씨 라이브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곡인지. 겨울 앨범 수록곡 중에서 산책이라는 노래 준비했어요. 물론 이제 겨울은 너무 춥지만 네. 그래도 코끝 쨍한 그 기분으로 또 따뜻하게 챙겨 입고 걷는 그런 순간들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뭐 오늘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네. 어떠셨는지. 이렇게 신현이와 김누트가 2017년 초반에 정말 좋은 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푸른밤에도 찾아뵙게 되었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네, 앞으로도 많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많이 이렇게 목소리로도 방송으로도 공연으로도 많이 뵐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행복하게 공연하고 노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룬투 씨는 이하 동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원기 씨는 예. 정원기 씨. 정원기 씨는 입이 찢어질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재밌어가지고.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또 푸른밤에 네. 찾아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같이 또 신누트랑 같이 나오겠습니다. 네. 자, 이한철 씨도 소감 좀. 즐거웠어요. 네. 신누트, 신현이와 김누트 줄여서 신누트인데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니까 더 기분 좋고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자주 봤으면 좋겠고 더 네.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한철의 산책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이제 졸업이다. 힘들었던 공부가 끝나기는 끝나는구나 싶었다. 넌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네 성격은 이 길이랑 맞지 않아. 결과가 나쁜 건 네 탓이야. 죽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이런 소리를 들으며 나는 수년 동안 버텨왔다.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달고 살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깊게 잠들지 못하고 2-3시간마다 깨곤 했다. 쉰다는 게 죄악처럼 느껴져서 잠시도 쉬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몸에 무리가 와서 이번 명절엔 혼자 알아 눕고 말았다. 어쩌면 그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부정하기 위해 버티고 버텼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았냐고 묻는다면 글쎄 뛰어나진 않은 것 같다.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동기들 중에는 서둘러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늦음하게 일어나 아침도 점심도 아닌 식사를 하고 카페에 가서 책을 읽었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했다. 연말이 가고 새해가 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주 아는 분이 모집 공고가 났다며 지원해보라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2달 만에 컴퓨터를 켜고 몇 줄 안 되는 이력과 자기소개서를 썼다.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실망했지만 상처받지는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난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누군가는 시간 낭비라고 할지도 모른다. 때가 어느 때인데 여유를 부리고 있냐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자괴감에 소리 죽여 울고 싶지 않고 노력해봤자 무의미하다고 자조하고 싶지 않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싶지 않다. 지금은 그저 가만히 그동안 외면했던 나를 위해 시간을 주고 싶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괜찮을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지금의 시간들. 하루의 끝, 오늘은 임혜리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웰코의 스카이 블루 스카이 였습니다. 나른한 노래였습니다. 그래요. 사연자분 졸업 일단 축하드리고 본인이 생각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한 단계가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단계로 옮겨가기 전에 휴식기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로바로 다음 계단, 다음 어떤 스테이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바로 넘어갈 수 있다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정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회복을 한 후에 준비를 하고 다음 계단으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괴감에 의해서 스스로를 채찍했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어떠한 에너지를 본인에게 줘서 지금까지 버텨왔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분명히 휴식이 필요한 채찍질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나를 상처 입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상처 입힌 어떤 에너지들이 뭉치고 뭉쳐서 내 안에서 또 다른 힘을 만들어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덧나지 않기 위해서는 잘 회복을 하도록 스스로도 좀 잘 나를 돌보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었던 것들이 내가 꿈꿔왔던 것들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내가 나를 좀 채찍질했었는지에 대한 어떤 동기 같은 것들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 충분히 쉬시고 고생하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나에게 여유를 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충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게 같은 상황에 있고 같은 일을 당했는데 누구는 너무 힘들어하고 누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한다고 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나의 어떠한 컴플렉스에 따라서 와닿는 어떤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나는 졸업하고서 조금 쉬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지치지도 않고 계속 달려가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혜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마스크팩 보내드리겠습니다. 2548님, 반려견이 주인의 성격을 담는다는 속설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속설이 사실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반려견은 주인의 감정 상태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서전이가 이루어져서 느긋한 성격의 개도 신경이 예민한 주인을 만나면 성격이 예민하게 바뀐다는데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강아지도 비슷하다고 해서요. 쫑디와 쫑디 강아지도 닮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 강아지를 봤던 모든 사람들이 저와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닮기는 했나 봅니다. 저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제 생각엔 저보다 저희 누나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희 누나나 어머니. 근데 또 저와 누나와 어머니와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또 있으니까
예, 어떠한 가족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예, 반려견들도 저의 가족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지내면서 나눠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사실 제가 저희 집 강아지를 가끔 따라할 때도 있고 예, 저한테 영향을 주기도 해서 강아지가 저희 집 강아지는 성격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소심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애가 눈치도 많이 보고 그래도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자기 혼내려 그러는 어떤 순간이나 목소리나 발걸음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눈치를 채는 편이어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이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걸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서 누군가가 나타나면 도망치는 걸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그 공간에 갔다 온 사람을 경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눈치가 빠르고 조금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그런 강아지입니다. 송지수님, 이제 고3이 되면서 취업을 해야 할지 진학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취업을 생각하고 학교를 다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른들은 진학하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잊어가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찾아가려고 하는데 고민이 줄지는 않고 늘어만 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의 장래에 대한 이 고민들, 걱정들 정말 끊이지 않고 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취업을 할지 진학을 할지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은 사실 조언도 많이 구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적이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좋아했던 거 잘했던 거 이런 걸 한 번씩 쭉 돌아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잊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위험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도 잊었던 적이 있고 저 말고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잊고 막 눈앞에 있는 어떤 일상을 살아가느라 지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학생이라고 해서 뭐 일상을 살아가는 뭐 고통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또 적은 건 아니니까 좀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것들을 처리하느라 고민을 하느라 이래저래 정신이 없겠지만 최대한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잘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제가 지수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지내오셨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잘 모르니까 쉽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선택은 본인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어떠한 추천이나 뭐 조언을 듣게 되더라도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한 이후에 걸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뭐 부모님께서 그래도 학교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해서 학교를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학교로 가면 뭐 이러이러한 어떤 장점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뭐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대화가 잘 오가는 소통이 오가는 사이에서 결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5744님, 곧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교 규정에 맞춰 머리도 자르고 학교 규정에 맞는 신발을 샀습니다. 왜 이렇게 규정들이 많은 건지 너무 피곤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학교 규정 지키는 거 진짜 처음 입학 딱 할 때 너무 긴장되죠. 많아서.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또 다른 학교로 가다 보니까 규정들이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익숙해지면 또 금방 몸에 붙습니다. 제가 친했던 학교 뭐 이런 친구들 얘기 쭉 들어보면 이름표를 5핀으로 하면 안 되는 데가 있었고 무조건 이제 박아야 되는 바느질로 박아야 되는 미싱으로 박아야 되는 학교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철저한 곳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또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뭐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익숙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학교의 규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뭐 물론 자율적인 부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금방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9400님, 저는 36살 학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릴 때 꿈은 작곡이었는데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요즘 다시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8년 전에 제가 만든 곡이 타인의 이름으로 발매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취미로 하기엔 고3 수능 강의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 결혼도 해야 하고 인생 설계를 해야 할 때인데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한심스럽기도 하고요. 미디와 건반도 배워야 하는 입장이라 작곡 선배님인 DJ 종현의 조언을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년 전에 작곡하신 곡이 세상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선배님이시고요. 제가 데뷔가 더 늦고요. 작곡가 데뷔는. 글쎄요. 미디와 건반도 배워야 하는 입장이시다라고 하면 일단은 취미로 시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미디라는 게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하면서 가상악기들로 음악을 만드는 것을 뭐 이제 미디라고들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제 뭐 손에 익히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과정이 사실 짧지가 않아요. 되게 길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이 내 손에 익는 게 뭐 개인차가 조금씩 있긴 하겠습니다만 되게 꽤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나 뭐 등등등을 좀 내 성향에 맞게 고르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이후에 사실 향후를 결정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취미로 시작을 해보셔도 조금은 늦더라도 지금 고3 강의 준비하시고 하시면서 해서 좀 촉박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매일 몇 시간씩 해보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틈이 날 때마다 조금씩 해보면서 요즘 사실 동영상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강의 영상들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고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혼자서 이제 늦은 밤에도 독학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찾아보시면 분명히 조금은 더디기는 해도 알아가시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여유를 두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취미로 진행을 해보시면서 8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했잖아요. 이거 사실 이 말이 너무 크게 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1년 더 늦어도 사실 크게 달라질 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취미로 1년 정도 내 손에 그리고 내 귀에 익는 음악들을 소리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라이프 앤 타임의 러브 바이러스. 이제서야 겨우 널 위한 내 오랜 기다림 죽었어 오늘에서야 겨우 내 안에 숨쉬던 이 모습들은 없어져 버린 옛날 이야기 네가 믿지 않았던 사랑이란 말도 이제 그런가 봐 이제는 잘 가 이제는 멀리 내가 널 볼 수 없는 곳까지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지 않는 곳으로 울어야만 했어 차라리 다시 아플 수 있다면 사랑이라는 건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옛날 이야기 네가 믿지 않았던 사랑이란 말도 이제 그런가 봐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는 살가 이제는 멀리 내가 널 볼 수 없는 곳까지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지 않는 곳으로 이제는 멀리 다시는 너를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Take That의 Back for Good 입니다. Take That은 90년대를 대표하는 보이그룹으로 비틀즈 이후 가장 성공한 영국 그룹으로 손꼽히는데요. 들려드릴 노래 Back for Good은 1995년에 발표한 3집에 수록된 발라드 곡으로 그룹의 이미지를 아이돌에서 보다 성숙하게 바꿔놓은 곡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Take That의 대표곡이기도 하고 광고 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해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금요일 밤이죠. 다시 돌아온 휴일,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들, 어떻게 보낼지 행복한 고민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잘 보냈다고 스스로 토닥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금요일 밤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Take That의 Back for Good 오늘 끝곡으로 같이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